1억 3천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 4년 만에 대구 무대에 오르는데 이번엔 오리지널 팀이 공연합니다. 경북 지역 약용작물의 산업화를 위해 약용식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이 추진돼 유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스코의 총수가 정권 교체 때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포스코 회장이 중도 사임한 사례는 정준영 회장이 4번째입니다. 문학의 소식, 오늘은 희귀 동물들이 생생한 화면으로 다가오는 동물 전시회와 동네 프로젝트로 된 마을 작품 소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은 찬바람과 함께 어제만큼 쌀쌀하겠습니다. 어제 내렸던 첫눈이 구미와 상주 등 경북 서부 내륙과 높은 산지에는 오늘 오전까지 이어져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찬바람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 보시면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9도로 약간 오르겠지만 여전히 쌀쌀합니다. 네, 주 후반부터는 서서히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지난주보다는 약간 춥겠습니다. 네, 어제 대구에도 첫눈이 내렸죠. 네, 예상하지 못한 첫눈이었지만 갑작스런 첫눈이 이렇게 반갑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아침까지는 경북 일부 내륙 지역에 비나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구미와 상주, 문경 등 경북 서부 내륙과 높은 산지에는 1cm 미만의 눈이 내리면서 쌓이는 곳이 있으니까요.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교통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전 세계 1억 3천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 4년 만에 다시 대구 무대에 오릅니다. 오리지널 팀이 참여하는 만큼 더 큰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최장기 공연, 최고 매출, 최다 관객 등 뮤지컬계의 각종 기록을 갈아치운 명작입니다. 지난 1986년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초연됐고 2년 뒤인 88년에는 미국 브로드웨이에 상륙해 지금까지 1억 3천만 명이 관람했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천재 음악가 팬텀과 프리마돈나 크리스틴의 운명 같은 사랑을 표현한 작품으로 주옥 같은 노래뿐만 아니라 특수 효과가 입혀진 무대가 백미로 꼽힙니다. 브로드웨이 초연 25주년을 기념해 오리지널 팀이 월드 투어를 진행한 가운데 올해 초 서울에 이어 내년 2월 대구에서도 무대에 오릅니다. 주인공 팬텀 역을 2,700차례나 소화한 브래드 리틀이 출연해 원작의 감동을 전합니다. Many of our cast is going to return to Korea who played in Seoul. And it's wonderful to be back in Daegu to bring my favorite role, the Phantom in Phantom of the Opera. 오리지널 팀이 참여하는 만큼 한국 배우들이 공연했던 2010년 대구 공연 때와는 또 다른 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중차, 4중차 하는 장면들이 우리나라 말로 할 때 안 들려요. 그런데 이 작품은 또 자막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드라마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더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내년 2월 27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3월 16일까지 계명 아트센터에서 공연되고 티켓 예매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이 달구벌대구와 빛골 광주의 이른바 달빛 동맹에 가세합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은 오늘 오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 이전을 포함한 기술 사업화와 포괄적인 벤처 육성을 위한 공동 연구 등 교류 확대에 나섭니다. 특히 양 기관의 연구자들로 팀을 꾸려서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실질적인 융합 연구를 할 계획인데 사업비로 6억 원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이 내년도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한 지역 국회의원 회의를 갖습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오늘 저녁 서울에서 열릴 회의에서 대구 경북을 포함한 영남 지역 SOC 사업 확대를 위한 대처 방안도 논의할 예정인데 예산 관련 부처 장관도 초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다음 달엔 신라왕경 유적 복원 및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대토론회도 열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아파트 단지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천여 제곱미터의 산림이 불타고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7대가 출동했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아파트 주민 수십 명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북은 약용작물의 주산지지만 유통구조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약용작물의 산업화를 위해 사과 산지유통센터처럼 경북 북부권에도 약용식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추진돼 약용작물 유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은 한 해 10,000톤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향부자는 100%, 천궁은 92%, 오미자는 64%가 경북에서 생산됩니다. 하지만 유통구조는 아직도 전 근대적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용작물 유통 방식은 6단계를 거쳐야 하는 다단계 구조로 유통비용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반면 원산지 표시나 안전성 확보는 미흡해서 소비자들의 신뢰는 낮은 편입니다. 안동에 있는 한약재 유통센터, 한약재의 위해물질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고시한 기준에 따라서 정밀 검사와 농약 검사, 미달된 제품들은 불합격 처리돼서 이런 과정을 거쳐 농가에서 수매한 약용작물을 가공해서 도매시장이나 병원으로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직접 수매를 통해서 일단은 유통 단계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조 과정도 투명하고 또 어떤 과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그러나 가공 유통 능력을 갖춘 시설은 도내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경상북도는 유통구조 투명화를 위해 이 같은 시설이 절실하다고 보고 영주에 약용작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입상과의 어떤 둔감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취약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좀 더 신뢰성 있는 약용작물 유통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되고 경상북도는 장기적으로 백두대간의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체험 관광을 결합한 약용작물의 6차 산업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과 적출물 등의 이동거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은 전국 발생량의 9%에 불과하지만 폐기물 소각량은 31%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의료 폐기물이 수백 킬로미터씩 장거리 운반되면서 사고와 외부 노출 위험이 높은데도 밀폐 포장이나 냉장 설비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있다며 권역별 폐기를 골자로 하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날아다니는 앰뷸런스 닥터 헬기가 야간 비행이 금지된 데다 운항거리도 짧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황희주 의원은 닥터 헬기가 낮 시간대만 운영하도록 규정돼 야간 응급환자 이송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운항거리도 안동병원에서 반경 100km로 제한돼 울릉도는 물론 수도권 대형 병원도 이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의원은 경상북도가 24시간 출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글로벌 기업 포스코의 총수가 정권 교체 때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포스코 회장이 중도 사임한 사례는 정준양 회장이 4번째입니다. 임혜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994년 3월 포스코 회장직에 오른 김만재 전 회장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1998년 3월 자진 사임했습니다. 뒤이어 취임한 유상부 전 회장은 초대 민영화 CEO가 됐지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 3월 스스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에 맞춰 CEO 자리에 오른 이구택 전 회장은 공채 출신 1호 회장이란 명예 속에 연임에 성공했지만 2009년 1월 사임했습니다. 정준양 회장 역시 새 정부 출범 후 사퇴 압력을 받다가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민영화된 포스코의 총수가 정권과 운명을 함께하면서 장기적인 사업 추진이 영향을 받는 등 CEO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기업의 CEO라든지 최고 경영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권의 전리품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자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체를 하게 된다면
최고 경영자는 장기 플랜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입안을 해서 그것을 밀고 나갈 수 없도록 하는 한계를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중도 하차하는 회장들에게도 문제가 없진 않습니다. 정권의 줄을 대 총수 자리에 오르다 보니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포스코의 CEO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실적에 따라 평가받는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임혜도입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장학기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관내업체의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만 대구 동구청장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직까지 이재만 동구청장에 대한 소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았다면서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면접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의 케이블 TV PD 38살 김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8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근무하는 방송국 리포터 시험에 응시한 23살 A양과 술을 함께 마신 뒤 채용하겠다면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로 마음까지 시리신 분들 많으시죠? 이번 주 문학의 소식에서는 삶에 활력을 더하는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언제 봐도 기분 좋은 동물들과 작품으로 훈훈해진 동네를 소개합니다. 지구상의 멸종위기 동물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에 마련됐습니다. 동물들의 미세한 움직임과 표정을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UHD TV와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 멸종위기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데요. 마운틴 고릴라, 레서 판다, 흰 사자 등 지구상에 몇 마리 남지 않은 18종의 동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기존 FHD TV보다 4배 더 화질에 좋은 UHD TV가 과연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 지금 보면 다시는 못 볼 수 있는 멸종위기 동물전을 저희가 UHD TV로 촬영을 했고 그 영상을 오늘 대구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보고 즐기면서 멸종위기 동물의 가치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친구들이 여기 이제 스크린 쓰다듬으니까 이제 동물들이 말을 하니까 그 부분에 되게 흥미도 있어 하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귀 기울여 듣기도 하고 그래서 동물들 이름도 오늘 많이 안 것 같아요. UHD TV와 함께하는 멸종위기 동물전 UHD 주는 이달 말까지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에서 계속됩니다. 90년대 한국 팝아트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최정화 작가의 생생활활전이 리안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작가는 플라스틱 제품과 고무, 조명 등 생활용품으로 독특하고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냈는데요. 급속한 근대화 속에서 일어나는 대량 생산과 물질주의, 소비 문화를 자신만의 작품 언어로 선보이고 있는데 갤러리 주변 마을 곳곳에도 작품이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동네 프로젝트로 진행된 생기 넘치는 마을도 함께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갤러리 주변 이 동네가 노인 계층이 또 많이 살고 좀 어두운 공간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전시를 하면서 좀 거리도 많이 밝아진 것 같고 사람들의 이제 이동도 많으니까 오히려 이제 지역민들한테 좀 활기가 된 것 같아요. 생생한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최정화 작가의 생생활활전. 오는 12월 29일까지 리안 갤러리와 주변 마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학의 소식이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오후 성주군 금산리 일원 산업단지 예정지에서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주 2 일반 산업단지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번 사업은 성주읍 금산, 학산 일대 95만 제곱미터 땅에 사업비 914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6년 3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폐수 종말 처리 시설과 폐기물 처리 시설,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동 활용해 조성 원가를 낮춰 분양 경쟁력을 크게 높였으며 앞으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음식점과 유통매장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특별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식품 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 등으로 식품 접객업소는 일회용 비닐 식탁보를 쓰거나 나무젓가락을 제공하는지 여부, 도소매업은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대구시는 위반 사업장이 확인되면 사업장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는 22일까지 안동댐에서 낙동강 하구원 종점까지 낙동강 종주 자전거길 385km를 국토관리사무소와 관할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총 35명으로 구성된 낙동강 자전거길 합동점검단은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표지판과 화장실, 도로 포장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내년 2월까지 보수, 보강할 예정입니다. 경북 영양군 청기리에서 영양읍 서부리를 잇는 영양 청기터널 건설 공사가 어제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018년까지 도비 166억 원이 투입되는 영양 청기터널 공사는 영양읍과 청기면을 나누는 한박산 팔수골에 780m짜리 터널을 뚫습니다. 오늘도 찬바람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9도로 어제보다는 약간 올랐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서서히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되찾겠지만 지난주보다는 약간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은 상태입니다. 오늘도 찬 대륙고기압의 가장자리 들면서 대구와 경북 지역도 구름이 많겠는데요. 어제 내렸던 눈이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교통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9도로 어제보다 약간 기온이 높겠습니다. 어제 1도를 가리키던 상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도 5도까지밖에 오르지 않아서 쌀쌀하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내려갔습니다. 봉화는 영하 4도까지 떨어졌고 안동과 청송은 영하 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항과 경주의 아침 기온은 3도, 울진은 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졌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비나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나 눈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주 후반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